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시가 내년부터 일부 좌석버스를 급행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 시간은 감소하지만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좌석버스를 급행버스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5번과 502번 버스가 급행버스로 전환되며 22대를 대상으로 좌석 노선의 50%를 급행버스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방침의 이유로 10월 22일에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의 요금이 같은 점, 배차 간격이 짧은 점 등으로 인해 좌석버스에 승객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일정한 시간 확보와 통행속도 증가 등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반 좌석버스 노선의 절반을 급행버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급행버스 전환을 위해 버스 노선권을 확보했으며 편리한 시내버스 체계를 위해 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바뀌게 되면은 이제 기존 노선이 바뀌는 걸 가지고 아무래도 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그런 노선 변경에 대한 공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급행 노선 전환은 2022년에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 중순경에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용 승객이 많은 좌석버스가 급행버스로 전환됨에 따라 버스 이용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승객들의 혼동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침 홍보를 통해 승객들이 편리하게 급행버스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CJN 뉴스 김민아입니다. 직지의 고향, 청주시에 위치한 고인쇄 박물관. 시민들을 위해 특별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오는 12월 19일까지 광고, 시대를 보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근현대 인쇄문화 광고의 당대 경제상과 소비 유행의 문화 양상을 통해 근현대 인쇄문화를 조명하고 당시 사회, 경제, 문화 등 시대상을 소개하기 위해 전시됩니다. 특별전은 최초의 광고와 한글 광고, 사업 광고의 발전과 성장, 현대 광고 및 공익 광고의 등장 3부로 진행하며 총 107개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인 한성주보의 덕상세창 양행 고백 제4호와 독립신문, 황성신문에 실린 옛 신문 광고가 전시됩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이번 전시에 대해 광고는 당대 경제상과 소비 유행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에서 특별전으로 기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광고, 시대를 보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일상 곳곳에 남아있는 당시 시대상을 느낄 수 있게 기대합니다. CJN 뉴스 김은지입니다. 청주시가 법인 택시 감차에 나섰습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장수빈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법인 택시 120대 감차에 나섭니다. 지난 5월 택시업계 대표와 노조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2024년까지 법인 택시 총 120대를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주시는 택시감차 보상사업 대상자인 노령차 등을 모집해 연말까지 법인 택시 14대를 감차하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5대, 2024년에는 36대로 감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당 감차 보상액은 4천만 원이며 이 중 3천만 원은 시의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택시 감차 보상 재원 관리기관의 부가세 경감액 성과급에서 부담한다 전했습니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택시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의 복지 증진, 시민 편의 등을 고려해 올해 처음으로 감차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차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기사들이 많이 생활고가 어렵고 손님이 없는데
앞으로 감차는 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차 시행은 좋은 방향이지만 법인 택시와 달리 개인 택시의 경우 감축 보상비와 시중 개인 택시의 면허가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가 커 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CJN 뉴스 장수빈입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도내대학가는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도내대학가가 위드 코로나에 따라 11월부터 대면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청주대, 충북대, 서원대는 11월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청주대학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대는 희망자에 한해 전공 과목 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교양 과목과 자유선택 과목은 수강 인원 50명 이하로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면 수업이 예정된 충북 도내대학교들은 코로나19로부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손소독제와 살균 소독제, 칸막이 등 각종 방역 물품을 구비하였습니다. 충북 도내대학교들은 대학 교육과 연구 기능 정상화를 위해 위드 코로나에 맞춰 대면 수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비대면이란 단어가 익숙해진 지금 우리는 대면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스크 대신 일상이라는 내일을 준비할 때입니다. CJN 뉴스 원근아입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 감염 위험 속에서 어쩌면 불안하게 느껴지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안녕하세요. 위드 코로나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 백신 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한다는 개념을 뜻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어려운 지금 상황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코로나에 대한 인식, 방역 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 공존을 준비한다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목적이라 밝혔습니다.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 백신이 속속 개발돼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한 종식이 어려운 지금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이 아닌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 위드 코로나, 이른바 단계적 일상 회복의 목적입니다. 네, 하지만 위드 코로나의 장점만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도 생기는 법입니다. 실제로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드 코로나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발표했습니다. 즉,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긍정적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절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영국의 감염자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영국은 7월 이전 평균 2만 명이 넘는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일평균 3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주장한 만큼 확진자 수 증가는 불가피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도 위드 코로나를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백신 접종률이 빛을 발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당시 백신 접종률 53.9%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 초기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이 정책을 서둘러 시행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보건부인 NHS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11월 2주차 기준 일주일 평균 16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평균 1240명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났던 1월 4주차에 비해 약 74% 감소한 수치인데, 이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수치가 검증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앞으로의 행동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개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 저하된 만큼 새로운 방역대책이 요구됐고, 전 국민 접종률 70%라는 높은 수치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4주에서 추가적으로 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서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현재 3단계에 걸쳐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차 개편안에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그 이후 진행되는 2차 개편안으로 대규모 행사 허용, 마지막 3차 개편안으로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을 명시했고, 이 완화 방안은 전국 통일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며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방역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했고, 그 어느 때보다 행동에 제약이 걸린 만큼 이 정책이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수많은 전문가들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으로 복귀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지침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슬기롭고 지혜롭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난관을 헤쳐온 우리의 국민성이 꾸준히 유지되어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 회복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느덧 2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금 모두가 일상의 활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CJN으로 함께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영화팀으로 시작해 라디오 DJ, 방송진행 팀장, 그리고 앵커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저 황지희와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